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컨설팅 기업인 트렌드포스가요, 최근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것을 인용을 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장수성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을 최신 1Z 나노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원래 하이닉스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철회를 하고요. 이 우시 공장은 중공의 내수를 위해서, 즉 레거시 프로세스 컨슈머 디램이나 생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첨단 제품에 대한 정설 투자는 한국에서 하려고 계획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효과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하고 중공한테는 안 좋은 것이고 한국과 세계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공에게는 세월이 흐른다고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고 세월이 갈수록, 앞으로 걸어갈수록 가시밭길 더 심해질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당장은 매우 어렵지만 세월이 흐르면 좋아질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의 진위에 대해서 SCMP가 하이닉스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그러니까 SCMP는 언론으로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다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답변하면은 언제든지 보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거시 프로세스, 이게 뭔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과거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은 이전 것은 구식이 되었다, 구식 기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우시 공장이 현재는 1Y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차세대 기술인 1Z 기술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Y 기술이건 1Z 기술이건 둘 다 10나노급의 첨단 기술의 일종들입니다. 이거 다음에 최첨단 공정 기술이 이 1A 또는 1B, 1C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글에서는 1A를 1알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개 회사가 현재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인가, 이거는 그야말로 탑시크릿입니다. 탑시크릿. 알 수가 없죠, 이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들을 뿐이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거.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삼성전자 같으면 이미 1C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넘어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1Z라는 것은 3세대라고 하고요. 1A 또는 1알파, 요거는 4세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C는 6세대라고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시 공장은 말하자면 2세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으면은 21년 7월에 벌써 그 당시 DDR4 모바일 D램 처음 개발하고 그럴 때, 지금은 DDR5 아닙니까? 벌써 21년 7월만 해도 오랜 옛날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바일 D램 공정에 1알파, 즉 4세대 공정 기술을 채택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램 공정에 세계 최초로 ASML사의 EUV 노광 장비 이거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 즈음에 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런데 저런 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하려면은 이거 실현할 첨단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로 중공에는 그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달리 중공이 저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우시 공장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식 기술인 21 나노미터 그 공정이나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기준은 뭐냐? 로직 칩은 14 나노미터고 DRAM 등 메모리 칩은 18 나노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공이 이거 이상으로 발전하려면은 서방 기술은 절대 제공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공 너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DRAM 공정에서 지금 그 2016년경에 10 나노미터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삼성전자가 다 앞에서 끌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1세대 원X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원X는 이미 9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나노미터급 그 첨단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2018년에 2세대인 원 Y 기술이 등장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원 Z라는 것은 그러니까 10 나노미터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나노 기술 아닙니까? 10 나노미터급. 여기서 1 나노미터 줄이는데 빨라야 2년, 많으면 3년 걸린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제재가 없을 때, 천재들이 왕창 달라붙어서 노력을 할 때, 죽자사자 노력을 할 때 저 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2021년에 이미 원 알파 시대, 원 A 시대, 즉 4세대 지금 그 열었다 이겁니다. 21년에. 뭐 이렇습니다. 그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 보고서는 그 하이닉스를 다루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결국 같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 다 그러니까 중공에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첨단 반도체 그 설비 정설 이거는 다 포기해버리고 결국 한국으로 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여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국도 일부 포함되는 거는 확실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한국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예. 관련 문제로요. 그 중공의 반격으로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은 마이크론이 중공에 팔지 못하는 수량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채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워싱턴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말하기 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말하기 전에 한국 기업들이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미국한테 보조를 맞추어서 비공식적으로 걱정 마라. 우리는 더 안 판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론이 제재받기 전에 물량 이상으로 우리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해버리고 안심시켜주고 협조하면서 대신에 다른 거 더 좋은 거를 취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마이크론 그 중공 점유율이 낮다 뭐 어쩌다 이런 그 이해득실 산수 이런 거 하기보다는 말이죠. 어차피 첨단 메모리는 그 메모리와 궁합을 맞추어서 같이 사용될 첨단 CPU나 첨단 GPU 등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막아버리잖아요. 예, 예? 첨단 CPU하고 첨단 GPU는 막아버리잖아. 이건 미국이 공급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더 가져가봤자 무용지물이고요. 이미 재고도 많이 갖고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별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예? 9세대 제품은 그러니까 그 20 그 나노미터보다 더 큰 거, 그럼 9세대 제품은 중공이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론 그 빈자리라는 거 실익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별로 먹을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통 크게 그냥 안심시켜주고 큰 틀에서 협조해주고 정상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이게 바로 글로벌 1등, 글로벌 2등의 품격, 위상 이런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시 공장은 저 보도를 보니까 그 장수성에서 외국 투자 사례 중에는 가장 큰 케이스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하이닉스 메모리 생산량의 대략 한 절반을 지금 중공에서 감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저 보도를 보면은 그 우시 공장 저 규모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15% 점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이닉스 글로벌 점유율을 30%로 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전쟁 초기부터 다시 말하면 작년 한 10월경부터 대체로 결국 이 보도처럼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쭉 예상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반도체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첨단 메모리 생산 능력이 중공 공장의 생산 능력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중공 공장 저거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일단 그 쓰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공 공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강제적으로 생산 감축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가격이 조만간 올라가거나 아니면 재고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그 의문이 되는데 이거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추가로 따져볼 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가 세계 시장에서 중공 시장, 러시아 시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는 만큼 수요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중공 내수와 러시아 내수 시장은 9세대 제품을 중공 반도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상 글로벌 1등, 2등 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중공과 러시아 시장에서 지금 철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안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중공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열등생끼리 열등 리그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 없이 저것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중공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수요 이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의 중공 수출이 지금 반토막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 감소보다는 글로벌 수요 감소가 더 크지 않겠나. 즉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악재의 연속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투자식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중공에 지금 거의 몰빵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익금 리스크를 드러내야 한다. 예? 가격 조정 더 받아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기적으로는 중공을 대체할 공급망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중공 러시아가 서방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해버려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 시점이 투자할 시점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기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예. 왜냐하면은 중공의 대응 전략과 그 효과를 이제 관찰해야 하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여튼 시기는 원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아주 대폭 강화를 해서요. 보십시오. 사실상 수출 완전 통제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되는 그 전략 물자 기존에 57개 품목이었는데 798개로 무려 14배로 확대 고시를 했습니다. 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그 행사 하나 있었던 게 중공에서 133번째 무역 박람회, 예. 트레이드 페어. 굉장히 유명한 행사 아닙니까, 이거? 캔톤 페어라고. 그러니까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봄에 이미 열려서 이제 지난주에 마쳤죠. 마무리했는데, 광저우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 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해마다 성시를 이루었는데 팬데믹 때 이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열면서 그냥 사상 최대 규모로,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었는데 성과는 매우 싸늘한 것 같습니다. 매우 싸늘합니다. 기간 중에 계약 실적이 217억 달러 정도로 직전에 297억 달러보다 마이너스 27%, 대략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어 버렸다. 규모는 사상 최대로 더 키웠는데 계약 실적은 3분의 1 정도 날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 등으로부터 계약이 팍 줄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세계 시장이 기본적으로 중공을 환영하고 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요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말이죠. 지금 러시아를 돕는 중공기업들 독자적으로 제재한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둘이 글로벌 왕따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말이죠. 저 이모 남국이 앵벌이 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건 말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뭐 거기서 그러니까 이해 충돌되는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요. 예, 변론으로 하고. 그럼 분명히 이해 충돌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지금 쟁점되는 거는 이거 아닙니까? 이모 남국이 자네 명의로 갖고 있다는 그 코인이 자네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거냐? 이겁니다. 네 거야? 네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만약에 자네 거라면은 자네 돈으로 샀는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그냥 얻었나 이겁니다. 그냥 얻은 것이면 그건 뇌물이죠. 예. 둘 중에 하나고요. 자네 거라면은. 네 거라면은 둘 중에 하나고요. 네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 돈으로 사서 자네가 대신 보관해 주는 거 아닌가? 이걸 법률적 용어로는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더 아주 깔끔한 최신 유행어가 바로 저수지 아닙니까? 저수지. 그렇죠? 예? 저수지가 명의신탁 아닙니까? 예. 대장동 그 자살자들 시체가 썩어가는 그 저수지의 썩은 물을 하수구 통해서 몰래 빼돌려 갖고 자네가 또 다른 저수지 운영하는 거 아닌가? 요게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게 지금 쟁점인데 이모 남국이가 말을 자꾸 수시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이고 오히려 궁금증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궁금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